안녕하세요, 축수저입니다. 2025-26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뉴캐슬과 아스날의 경기는 아스날의 1대2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경기 내내 논란이 많았죠. 주심이었던 질레트의 판정 논란이 양 팀에게 계속 나온 경기였고, 파울성 플레이들은 모조리 노파울 선언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경기가 워낙 판정 논란이 많아 많은 커뮤에서 실시간으로 불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래도 판정 얘기는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살짝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일단 두 팀에게 모두 PK 논란이 있었죠. 요케레스와 닉포프의 충돌, 그리고 엘랑가의 슈팅 상황에서 마갈량이스의 핸드볼 논란입니다. 일단 요케레스와 닉포프의 충돌은 요케레스의 볼 터치 이후 닉포프 발에 터치가 있었고, 그 이후에 충돌이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PK가 아니라고 판정했고, 엘랑가 슈팅 상황에서 마갈량이스의 핸드볼은 엘랑가의 슈팅이 다이렉트로 마갈량 손에 맞은 것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따닥으로 마갈량 손에 맞았기 때문에 PK가 아니라고 판정했습니다. 모두 제 뇌피셜이 아닌 PGMOL 공식 오피셜입니다. 이것 말고도 마갈량이스가 팔꿈치를 사용해 볼테마데를 가격한 것, 치아우가 요케레스의 얼굴을 붙잡고 경합하는 등 오늘 경기 질레트의 판정은 여러모로 어수선했습니다. 어쨌든 지나갔고, 하루 이틀 판정 논란이 생기는 것은 아니니 이쯤 하고, 오늘 주목할 부분은 아스날이 뉴캐슬의 로우블록을 뚫는 방법이었는데, 과연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뉴캐슬을 공략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 라인업부터 확인해보죠. 오늘 아스날은 부상 중인 마두에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전 선수들이 명단에 복귀했지만, 웨데구르와 살리바가 벤치에서 출발했습니다. 아마 부상을 회복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관리를 해주려는 시도였겠죠. 문제는 웨데구르가 빠졌을 때 미드필더 구성이 메리노, 라이스, 수비맨디로 구성된다면 중원 창의성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맨시티전 라인업이 그랬고, 당시 중원 창의성은 아예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었죠. 아르테타는 이를 알고 있었고 에제를 중앙에 기용하면서 웨데구르의 빈자리를 채웁니다. 실제로 오늘 에제가 중원에서 보여준 모습은 아스날이 뉴캐슬의 낮은 수비 블록을 깨는데 큰 도움을 주기도 했죠. 뉴캐슬은 오늘 경기 시작 전 라인업 발표에서는 백5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백4로 출발했고, 머피가 그대로 우측 윙어로 기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양팀 모두 이번 시즌 이적한 스트라이커가 있었죠. 볼테마데와 요케레스가 나란히 선발 출전하면서 스트라이커 대결도 볼만한 경기였습니다. 경기 극초반부터 아스날은 뉴캐슬을 강하게 밀어붙였고, 그 중심에는 우측 팀버와 사카 조합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경기 팀버는 많은 전진을 보여주면서 사카가 고립되지 않도록 도왔고, 사카도 팀버의 침투 타이밍에 맞춰 내주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이 팀버라는 선수가 수비력도 준수한데 발밑이 워낙 좋아서 드리블도 곧잘하고 풀백과 센터백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멀티 자원인데, 그동안 화이트에 비해 사카와의 호흡이 잘 맞지 않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다만 오늘 경기에서 팀버가 보여준 사카와의 호흡은 정말 좋았고, 이전 경기들보다 더 활발하게 공격에 가담하면서 뉴캐슬의 덴번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오늘 경기 아스날의 초반 경기력이 좋았던 이유 중 하나가 요케레스의 경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케레스의 경합 스탯만 놓고 보면 정말 좋지 않았거든요. 공중볼 경합은 9개 중 1개만 성공했고, 지상볼 경합도 5개 중 2개를 성공시켰을 정도로 좋지 않은 스탯이었지만, 오늘 경기 초반 요케레스가 보여준 경합은 단순 스탯으로 평가할 수 없었습니다. 경기 초반 양팀 모두 빠른 템포의 공격이 이루어질 때 아스날도 원터치 혹은 투터치로 볼을 방출하면서 빠르게 전진하고자 했는데, 사카나 에제와 같은 선수들이 요케레스에게 패스하고, 요케레스는 동료 선수들이 올라올 때까지 버텨주면서 다시 내주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특히 골대를 맞힌 트로사르의 슈팅 장면도 시작이 요케레스가 볼을 지키고 내줬던 장면이었거든요. 요케레스가 아스날로 이적하고 나서 초반 경기들을 볼 때 정말 투박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나아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오늘 경기 좋은 슈팅 장면은 없었지만 사카와 에제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돕는 모습은 정말 좋게 봤습니다. 그렇게 전반 30분 동안 아스날은 시종일관 뉴캐슬을 밀어붙였지만, 닉포프 골키퍼의 세이브에 막히면서 득점하지 못했고, 결국 뉴캐슬의 코너킥 상황, 볼테마데에게 선제골을 허용합니다. 볼테마데는 헤더가 약점인 선수라면서 오늘 경기 기록한 골 포함 2골 모두 머리로 기록했죠. 득점이 나와야 할 타이밍에 나오지 않으니 아스날은 흐름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고, 아스날이 실점하는 전형적인 패턴인 밀어붙이다가 실점하는 그림이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경기 아스날이 전반 초반부터 뉴캐슬을 밀어붙였지만 오히려 선제 득점은 뉴캐슬이 기록하였고 후반전부터는 아스날이 뉴캐슬을 압도하는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뉴캐슬은 수비를 강화하면서 아스날의 공세를 막아내고자 했죠. 결과론적으로 오픈플레이에서 득점은 실패했지만 뉴캐슬의 두터운 수비 블록에 균열을 가게 만든 것은 에제의 역할이 매우 컸는데 과연 에제가 보여준 창의성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제가 보여주는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시 가장 큰 장점은 드리블입니다. 에제는 좁은 공간에서도 한두 명을 쉽게 제치고 전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선수죠. 이 장면에서도 에제는 토날리를 가벼운 바디 페인팅으로 제쳐내고 전진하면서 기마랑이스에게 이지선다를 제공합니다. 제쳐진 토날리를 커버해 에제의 1대1 돌파를 저지할 것인지 포켓 공간으로 들어온 사카를 마크하면서 에제에게 공간을 내줄 것인지를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죠. 만약 사카에게 공간을 열어주고 사카가 이 공간에서 볼을 잡는다면 사카가 정말 좋아하는 자리에서 슈팅을 시도할 수 있는 위협적인 찬스를 내주게 되고 반대로 에제에게 공간을 내준다면 손쉽게 상대 수비수를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겠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이번에도 에제가 미드필더 지역으로 내려와 볼을 받고 상대 수비수가 달라붙자 미드필더 사이 공간으로 패스를 받으러 나온 트로사르에게 원투 패스를 시도합니다. 오늘 에제가 볼을 받고 상대 진영을 바라볼 때 이런 식으로 패스앤무브 움직임이 자주 나왔는데 아스날의 전방 자원들은 에제가 볼을 잡았을 때 한 명의 볼을 받으러 나와주도록 약속된 느낌이었고 주로 트로사르나 요케레스와 같은 선수가 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첫 번째 장면처럼 에제가 드리블을 시도하거나 두 번째 장면처럼 에제가 빠른 타이밍에 패스를 내주고 들어가는 장면이 많이 나오니 자연스럽게 아스날의 공격은 템포가 빨라졌고 이는 역동적인 축구가 나오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아스날의 공격은 오픈플레이에서 득점을 해내지 못했지만 꽤 재밌고 빠른 축구를 구사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요케레스가 좋아하는 침투 움직임이 딱 한 번 나왔는데 이 역시 에제의 패스에서 비롯되었고 경기 막판 아스날이 정말 득점이 필요할 때 수비맨디를 빼고 웨데고르를 투입하면서 아스날은 에제와 웨데고르를 동시에 기용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공격에 집중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나온 전술이겠지만 오늘 웨데고르도 좋은 폼을 보여주었죠. 에제는 이번 시즌 아스날로 이적했지만 사실 나이가 적은 선수는 아닙니다. 98년생으로 웨데고르와 동갑이죠. 다만 리그 내 검증이 끝난 자원이어서 적응기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웨데고르가 제 폼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제의 이런 활약은 아스날 입장에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스날의 중원에 창의성을 더해줄 선수가 웨데고르와 에제 두 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아스날이 앞으로 상대의 낮은 수비 블록을 깨야 할 때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에제는 측면보다 중앙에서 위협적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네요. 그리고 결국 경기를 끝낸 것은 세트피스였죠. 동점골은 메리노가, 역전골은 논란의 중심 마갈량이스가 해내면서 경기를 역전으로 이끌었습니다. 아스날 세트피스 능력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역전골 상황에서 살리바가 키퍼를 방해하는 행위도 이제는 더 따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제는 다른 팀들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죠. 프리미어리그가 골키퍼가 볼을 소유하지 않는 이상 박스 내에서 필드 플레이어로 간주한다고 하니 뭐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어려운 경기를 잡아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르테타가 보여준 모습이 이번 시즌 모든 경기 중 가장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반전 실점으로 이어지는 코너킥을 제공했고 빌드업에서 이전 경기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모스케라를 후반 시작과 동시에 살리바로 교체해준 것부터 상대가 3톱 전부를 빼고 트리피어를 넣으면서 수비적으로 전환하자마자 풀백인 칼라피오리와 사카를 빼고 메리노와 마르티넬리를 투입하면서 공격적으로 나서기도 했죠. 게다가 오늘 경기 매우 폼이 좋았던 라이스를 남기고 수비맨디를 빼주면서 과감하게 웨데고르로 공격을 강화한 것까지 교체 타이밍 모두 적절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또한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웨데고르의 공백을 에제로 훌륭하게 메꾸고 선수단 관리까지 시도하는 모습은 아스날 팬들이 오랫동안 원했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스날은 이번 시즌 우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르테타는 우승하지 못하는 감독이라는 낙인이 강하게 찍혀있죠. 아르테타 본인도 이러한 모습을 의식하듯 승리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가 그 집착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동시에 보여주었죠. 선수단 전체가 승리를 원하면서 어떻게든 세컨볼을 따오고 세트피스로 득점을 해내는 모습은 이런 어려운 경기에서 승리를 따내 장기적인 리그레이스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만들어줄 겁니다.
과연 이번 시즌 아르테타의 아스날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